안녕하세요.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1권 무술인의 길 제 9장 가면을 쓴 아이들입니다. 제 9장 가면을 쓴 아이들. 유난히도 길었던 수업이 드디어 모두 끝났다. 신이 난 아이들은 참새 때처럼 조달대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 우당탕 교실을 빠져나갔다. 야단 법석이었다. 건방이는 퀭한 얼굴로 가방을 썼다. 졸려 죽겠네. 어젯밤 결국 날밤을 새버렸다. 20년 만에 재회한 오방도사와 설화당주는 체육관 근처에 벤치에 앉아 세겹이 밝아올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설화당주와 오방도사는 서로 죽은 줄 착각하고 이름도 바꾼 채 수련회만 몰두하여 각각 권법과 권법의 고수가 되었고 운명의 제외를 하게 되었다. 뭐 대충 그랬다. 건방이는 뒤에 앉은 초아를 슬쩍 바라보았다. 초아 역시 퀭한 얼굴이었다. 하긴 쟤도 충격이 크겠지. 오방도사의 어깨를 토닥토닥 때리며 어머 오라버니도 몰라 하던 설화당주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맞으면서도 행복에 겨워하던 오방도사의 얼굴도 떠올랐다. 건방이와 초아의 눈이 딱 마주쳤다. 초아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건방이를 노려보았다. 복수할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가 그게 틀어지자 심사가 단단히 꼬인 것 같았다. 더욱이 설화당주는 전후 사정도 모르고 도리어 초아를 꾸짖었다. 우리 초아가 먼저 시작한지도 모르고 미안하구나. 늙음하게 들인 제자라던 오냐오냐 해서 버릇이 없단다. 건방이라고 했지? 다친 데는 괜찮으냐?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설화당주가 다정한 말투로 물었다. 건방이는 기분이 묘했다. 오방도사는 건방이가 아프거나 다쳐도 따스하게 위로해 주거나 챙겨주는 일 따위 없었다. 건방이는 어쩐지 설화당주가 마음에 들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오방도사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다. 제자야, 그 초아한 레한테 무조건 잘못했다 빌고 화해하거라. 뭐? 이유? 그 애가 꽃님 소저 제자라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단 말이냐? 앞으로는 초아한테 잘해. 안 그러면 금감산에 갈 때 내어놓고 갈 테다. 건방이는 어쨌거나 초아랑 화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금강산에 못 따라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설화당주를 봐서였다. 어제 설화당주를 보니 말은 그렇게 해도 초아를 무척 아끼는 것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초아가 계속 저렇게 뾰로통해져 있으면 설화당주님 마음도 안 좋겠지? 어이구 내 마음 넓은 내가 한번 져준다. 건방이는 쭈뼛거리며 초아 곁으로 다가갔다. 초아의 눈초리가 뭐야? 라고 하고 말하는 것처럼 치켜 올라갔다. 건방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야, 영감 돌려줬잖아. 뭐 그렇게 계속 삐쳐있냐? 삐순이처럼. 분명 사과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비꼬는 말이 되어버렸다. 초아의 눈초리가 더 사나워진 것은 물론이었다. 갑자기 뒤통수가 따끔거렸다. 뭔가 싶어 돌아보니 뒷문 쪽에 앉은 호길이가 건방이를 잡아먹을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다. 왜 저러지? 건방이는 당황해서 자신이 호길이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일을 했는지 떠올려봤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건방이는 짐작조차 안 갔다. 하기야 둔에 빠진 건방이는 초아가 전학 온 첫날부터 호길이의 태도가 이상해졌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호길이가 멀리서 초아를 훔쳐보며 얼굴을 붉히는 것도 멋있는 척 하느라 오버하는 것도 그게 건방이의 실수라면 실수했다. 눈치가 백당인 초아는 건방이와 호길이 사이에 흐르는 이상 기류를 단번에 눈치챘다. 초아가 갑자기 건방이에게 소곤소곤 귀옛말을 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해줄게.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뭐? 건방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야 하는데 갑자기 초아가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호길이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제잘거렸다. 어머, 네가 그렇게 태권도를 잘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호기리 정도는 1분 안에 이길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운걸. 초아는 말하는 도중 호기리에게 슬쩍 시선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호기리의 얼굴이 단숨에 부르락 푸르락 달아올랐다. 뭐? 내가 언제? 건방이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뒤늦게야 도끼 눈을 뜨고 있는 호기리를 보고 상황 파악이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내가 저 배교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건방이는 초아에게 먼저 비밀을 제공한 자신의 순진함을 원망했다. 야 이번감, 야 이건방, 나 좀 보자. 호기리가 책상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아직 교실에 남아있던 아이들 대여섯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멀찌감치 떨어졌다. 초아는 신나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기대에 찬 눈이 있었다. 야, 그게 아니고 아무튼 오해야. 건방이는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사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네가 그렇게 태권도를 잘하냐? 호기리는 평소보다 더 목소리를 쫙 깔고 말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초아를 심하게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그럼 나랑 맞짱 한번 뜨든가. 건방이는 좋은 말로 호기리를 진정시키려고 일단 자리에서 일어섰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하지만 건방이의 웃음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다. 지금 비웃냐? 호기리는 일그러진 얼굴로 다짜고짜 주먹부터 날렸다. 건방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피했다. 오랜 수련으로 몸에 익은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어쭈 피해? 멀찍이서 구경하던 아이들이 뜻밖이라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아닌데. 건방이는 점점 난처해졌다. 사실 건방이에게 호기리 정도는 애들 장난하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문제는 호기리가 5학년 1장이라는 데 있었다. 그 말인즉 호기리를 이겨버리면 건방이가 새로운 1장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던 건방이는 단숨에 유명인이 될 테고 학교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테고 그럼 머니맨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 어쩔 수 없겠어. 그냥 막아주는 수밖에. 건방이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호기리가 다시 주먹을 날렸다. 으악! 건방이는 배를 움켜쥐고 최대한 과장하며 나가 떨어지는 신용을 했다. 보기에는 심하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닥에 닿는 순간 낙법을 살짝 응용해서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 그런데 뒤로 넘어진 곳이 하필이면 학급 문구가 잔뜩 꽂혀있는 철제 책장종인 게 문제였다. 넘어진 반동으로 몸이 바닥을 한 바퀴 구르면서 건방이의 얼굴이 뾰족한 책상 모서리 쪽으로 향했다. 잘못했다가는 코뼈가 부러질 상황이었다. 건방이는 순간적으로 손에 돌의 기운을 씌워서 얼굴을 막았다. 쾅! 소리와 함께 건이가 책장 모서리에 부딪혔다. 앗! 지켜보던 아이들이 모두 비명을 질렸다. 호기리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건방이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우와! 책장이 찌그러졌어! 건방아, 너 괜찮아? 피 안 나?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건방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거 골치 아프게 됐네. 건방이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이 점점 더 난처해졌다. 그때 누군가 건방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다행이다. 저게 원래 찌그러져 있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회장 면상이었다. 아까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뭐... 건방이는 당황했지만 일단 장단을 맞췄다. 건방이와 면상이의 대화를 들은 아이들은 책장이 원래 저랬던가? 하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 손이 돌도 아니고 그렇지? 면상이가 건방이의 팔뚝을 지그시 쥐며 말했다. 뭐지? 뭔가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건방이는 기분이 찜찜해서
면상이의 손을 떨쳐내려다가 면상이 소매에 붙어있는 작은 고슴도치 열매를 보고 흠칫 놀랐다.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봤던 독고마리 열매였다. 건방이가 자신의 소매를 눈여겨보는 걸 느꼈는지 면상이가 부축했던 손을 휙 띄어냈다. 그러고는 호기리를 향해 말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폭력을 쓴 건 잘못된 거야. 건방이에게 사과해. 면상이의 말에 호기리는 몸을 흠칫 떨더니 건방이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미안하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건방이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자기 때문에 좀 놀랐다고는 하지만 호기리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다니. 건방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호기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 때문이 아니야. 녀석은 면상이를 무서워하고 있어. 면상이는 언제나처럼 미소 띈 얼굴이었다. 하지만 건방이에게는 그 미소가 비웃음처럼 싸늘하게 느껴졌다. 네, 제9장 가면을 쓴 아이들이 끝났는데요. 설마 면상이가 대도 독고마리인가요? 104쪽에 나왔어요.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봤던 독고마리 열매가 면상이의 소매에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면상이가 대도 독고마리라면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면상이 곁에만 엄청난 대도 옆에 있었던 거네요. 아무도 눈치채지 않고. 그런데 대도 독고마리가 면상이라면 왜 면상이는 도둑이 됐을까요? 전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태도로는 면상이가 나쁘지 않은 엄친아 같긴 해요. 그런데 왜 대도가 된 거죠? 왜 도둑이 된 거죠? 저는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추측도 안 되고요. 제10장 숨겨진 과거에 왠지 제목을 들어보니까 제10장에서 이야기가 이제 밝혀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이 책은 총 15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외전이 있고요. 이제 총 6개의 장만 읽으면 끝나네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